공유를 하나 하면 하고요. 네, 화면 나가죠? 네. 네. 가능하면은 모두 음소거 하지 마시고 주변이 조용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신 상태에서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제가 하면 박수도 가끔 쳐주시고 야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샤론 로즈 마스터 김영진이고요. 오늘 강의를 원래 그 김정우 국장님께서 이 방이 리더방이라는 말을 저한테 안 던져줬어요. 그냥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정우 국장님 사나 식구들하고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내가 아직은 제가 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뭐 어떻든 그 내용이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오늘 강의 내용을 계속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향이 맞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피자집을 이렇게 19년 동안 한 자리에서 비브랜드인데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브랜드가 제가 이 19년 동안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체인점들이 한 15개 정도가 제 주변에 생겼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저는 버티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이 가게는 잘 되는 가게다, 안 되는 가게다? 잘 되는 잘 가게다. 되는 잘 가게다. 되는 가게죠. 피자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브랜드 피자들을 먹고 저희 걸 먹으면 거기 안 먹는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했고 저한테 체인점 내달라 그런 사람도 많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게에서 제가 벌어먹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거였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해야 제가 먹고 삽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이걸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안 하고 직원을 많이 쓰거나 배달 대행을 많이 쓰면 제가 먹고 살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똥 합니다.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얌전해 보이나요? 아니면 뭐 차분해 보이나요? 누구는 뭐 저 항상 얼굴 보면 뭐 교장 선생님 같다, 뭐 목사님 같다 막 이러는데 제가요, 저 오토바이만 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빠라바람입니다. 제가 빠라바라밤. 제가 20대 청년들을 제끼고 막 땡겨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 수시로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수시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 아주 자잘한 사고는 말고요. 조금 다쳤다 하는 게 한 1년, 1년 반에 한 번씩 꼭 사고가 납니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한 50살 됐을 때예요. 이러다가 저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이 피자집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딸이 예능을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7만 원짜리 음악 학원을 다니다가 전공을 아빠 할래? 그리고 전공 학원으로 바꿨더니 그 금액이 40만 원으로 뛰었고요. 큰 선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30만 원 대학 교수님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게 됩니다. 학교 끝나고 밤 11시 반까지 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7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됐고 예능 예중 예고를 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괜찮은 그런 훌륭한 예중 예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과 가서 지금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 피자집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저한테는 제가 열심히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써버렸어요. 뭐에다?
자녀 키우는 데. 교육비에다. 네.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가지고 제 미래가 너무 깜깜한 거죠. 제가 60이 넘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는 60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 이후로는 이거 몸으로 해먹고 사는 일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60 넘어서 과연 뭘 하지? 아파트 경비해야 되나? 뭐 공인중개사를 새로 따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미래가 없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울부짖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한테 제가 매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50살 때 그랬으니까 한 2년 정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한테 저는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대책이 없어요. 그거를 마음속으로는 울면서 기도해도 저희 집사람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예. 저 혼자만 고민해야지 집사람한테 그걸 말할 수 없는 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애터미를 만났는데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제 친한 친구가 12년 동안 다단계를 하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다단계는 무조건 나쁜 거야 하고요. 제가 그냥 저 회원 가입만 돼 있었죠.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가입은 돼 있었고 어느 날 그냥 아무 물건도 안 쓰는데 수당이 한 번 들어와요. 그러다 또 어떻게 지간을 하면 또 수당이 한 번 들어와요. 하나도 물건을 안 쓰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수당을 2번 받고 제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 스폰서가 세미나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형님이나 하세요.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폰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수당 2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낮에 퀵 서비스 배달 좀 보내고 그럼 시간 나잖아. 나랑 좀 같이 가자. 한 번만 들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원데이 세미나였죠. 그런 세미나를 3번을 제가 끌려가게 됩니다. 3번을. 3번을 끌려가서 저는 어떻게 들었냐. 뭐 가면은 막 애터미 좋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어느 회사나 가면 다 지네 회사 좋다고 그러지. 이렇게 했고요. 회장님이 그 라면 마트보다 싼 라면 사진을 딱 보여줘도 웃기고 있네. 저거 하나 가지고 나 꼬시려고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그렇게 3번을 갔다 와도 저는 애터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희 스폰서님이 나를 거기까지 데려간 그 스폰서님을 야, 저러다가 진짜 저 악의 무리들이 하는 이 다단계에 폭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분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다단계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찾아서 저 형님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요. 저는 제일 처음에 어디 갔냐? 물건을 안 쓰니까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바로 마트를 달려갑니다. 마트 달려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랑 다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마트보다 다 물건이 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터미에 이 물건이 이렇게 싸면 피해 사례가 있을까? 역시나 인터넷 다 뒤져도 피해 사례가 없었어요.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는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접하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시작했나?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나는 무엇을 보고 사업을 결정했나? 나는 어떻게 사업을 했나? 주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3번 나는 어떻게 사업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1, 2번은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우리 리더님들만 계시니까. 네. 자, 노동수입과 우리 인세 수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에 대한 제 고민을 하다가 애터미를 결국 만나게 됐고 그 애터미가 이 방향이라는 걸 그것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첫 석세스를 갔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이 방방 뜨면서 하는
딱 한마디 때문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눈물이 뭐냐?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성공을 갈망하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민의 삶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성공을 꿈꾸지 못한 것이다. 성공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났느냐? 저희 화면에 보는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결혼해서요, 제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 김영진이야. 알잖아.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를 만나서 평생 맞벌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맞벌이를 계속 지금 나는 석세서에 가 있는데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이라는 걸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거 완전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을 닦지도 못했어요. 옆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그냥 줄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도 애터미 한번 성공해 볼래 라고 결정을 석세스장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무엇을 보고 사업을 결정했나? 제가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식병 환자예요. 왜 의식병 환자냐? 애터미 피자집을 하기 전에 제 전 직장이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은행의 그 CD기, ATM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 R&D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실에 있었고요. 제가 그 직원들을 데리고 그런 팀을 이끌면서 그런 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요, 항상 그 연구 개발실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다. 그러면 어디라도 혹시 잘못되면요, 가스가 막 누설이 됩니다. 누설. 그러면 인명사고가 나요. 가스 폭발이.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잘 만들었는지 그거를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십몇 년 동안 그런 걸 계속 의심하는 사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의식병 환자였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의심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그 의심을 하나씩 걷어낸 뒤에 야, 이건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제품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누구 말도 믿지 않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면서 가격 결정하고 가격을 보고 그다음에 품질 내가 써보면서 확인했고 이랬고요. 보상 플랜.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든든한 회사이어야만 저는 했어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보상 플랜이 됐어도 든든하지 않으면 뭐 말짱황이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판단했던 그 애터미는 이 매출 성장이라든가 뭐 그런 걸 판단했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는 정말 든든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가면요, 이렇게 캐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거기에 가서 무료 사이트입니다. 가셔서 애터미를 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참 자세히 보시면 애터미 이렇게 하고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보려면 재무평가를 우리 회장님이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무평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캐치 사이트를 가셔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재무평가라는, 여기 지금 우리 애터미 대표는 김대현, 박한길, 최승건, 네, 대표가 3명입니다.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액, 당기손익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재무평가를 이렇게 보시면 현재 애터미는 규모 형태 면에서도 안정성에도 성장성에도 수익성에도 굿이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맨 위에 보시면 재무 종합 평점이 89.8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종업종에서 상위 1%다.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화면에 뭐가 나오는데?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갔네. 자, 규모 형태에서는 상위 5%, 안정성에서는 상위 3%, 성장성 상위 3%, 수익성에서 상위 2%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소매 유통업종 내에서는
매출액으로 상위 1%인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근데 그 상위 1% 기업이 272개래요. 그 중에 재무평가로는 2위라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도소매 업종 중에 상위 1%에 해당되는데 그 1% 272개 중에 재무평가, 얼마나 이 회사가 단단하냐. 재무평가로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옆에 그 현황표를 잠깐 보시면 1위가 고세코리아라는 곳입니다. 2위가 애터미예요. 3위가 현대백화점입니다. 쭉 내려가면 신세계가 10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을 제가 골랐는데요. 호텔신라 18위, 현대글로비스 19위, 삼성물산, 이마트 쭉 내려가서 롯데쇼핑 이런 데가 100위입니다. 100위. 그런데 애터미가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A사, 예, 한국 아메이하고 한번 비교해본 표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애터미는 재무평가에서 89.8인데 아메이는 83.3점입니다.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점도 훨씬 애터미가 높습니다. 뭐 조직 문화, 분위기, 연봉, 복지 만족도, 근무 시간, 커리어, 경영진 모두 다 애터미가 다 아메이를 넘어섭니다. 정말 든든한 회사라는 거 공식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 부분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비전은 CEO의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많은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업체를, 네트워크 회사를 고를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이, 야, 이거 좋네. 이 정도 제품이면 돈도 벌 수 있겠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네트워크 업계에서 보면 하수입니다. 하수.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가지고, 야, 이 보상 플랜 끝내주네. 나도 이거면 성공하겠네. 보상 플랜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중수입니다. 상수, 고수는요. CEO의 마인드를 보는 사람이 상수입니다. 이 CEO의 마인드에 따라 저 제품의 품질력과 보상 플랜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EO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엄청 의심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뒷조사를 했습니다. 어릴 때 어디서 자랐는지, 아버지 직업은 뭔지 이런 것까지. 저는 의식병 환자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애터미가 이렇게 싸고 좋은 걸, 정말 좋은 걸 싸게 하는 거, 저는 애터미가 왜 이런 회사인가, 제가 결론 도달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박한길 회장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미친 사람이다. 그 결론 때문에 이 애터미의 미래가 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눔도 너무 많이 했고요. 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프리 이멜트라는 지휘 최고 경영자가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선량한 기업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애터미는 이미 그런 위대한 기업이 될 인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집단의 성공을 추구하죠. 직원 합력해서 사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여러분한테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회사 직원들한테 또 아니면 본인이 이 애텀이라는 회사만 키우려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많은 이익을 거두려고 돈을 벌려고 이 회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개념 때문에 항상 우리 회장님의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첫 번째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 오토 판매사를 너무 우리 사업자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 애터미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초기 사업자를 배려한 보상 플랜이 변경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50대 250 그러면 판매사 달성이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판매사와 아니면 팀장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판매사 이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초기 사업자들이 쉽게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구조로 보상 플랜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에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파트너들을 아마 쉽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정도에 발표 결과가 아마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APP, 퍼스널 플랫폼 여러분은 이거 다 잘 아시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안 해도 애터미는 너무 잘 나가는 회사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애써가면서 이걸 해주시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죠? 우린 뭐 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과 나는 다 아시는 거니까 나로부터 좌우하면 저절로 플랫폼처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외부에다 얘기할 때 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너한테 쇼핑몰을 분양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말하기 쉬워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다른 다단계들은 이런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무나 그걸 이용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기존 유통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실제로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조도를 보시면요. 저희 계보도입니다. 저 맨 위에가 이연자 크라운이 있는데요. 이연자 크라운 바로 위에가 홍영구 크라운입니다. 그 홍영구 크라운에 우측으로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네. 자, 홍영구 크라운의 대실적입니다. 이연자 크라운. 네. 그래서 이제 홍영구 크라운은 사실은 우리 이쪽을 거의 뭐 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연자 크라운의 밑에가 바로 이용균 총장님입니다. 그 이용균 총장님의 좌측이 여기 김무숙 심장항 이쪽이 미국 라인입니다. 미국. 빨간 우리 총장님 여기 많이 계신 쪽 있죠? 야, 이쪽이 우리 이용균 총장님의 대실적입니다. 우측으로 오면 지금 고유선 이규성 총장님이 있고요. 바로 김태훈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쪽이 소실적입니다. 고유선 이규성 총장님 좌측으로는 김태훈 총장이 여기가 대실적이고요. 제가 있는 쪽 제일 밑에 꼬바리가 김영진입니다. 이쪽이 소실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가 제 생장점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딱 시작하고 제가 워낙 처음에 초기에 열심히 하면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라인이 우리 모든 스폰서의 대실적이 됐습니다. 예, 이 상위에 있는 지금 저기 임혜정 스타마스터 있는 데까지요. 제가 있는 라인이 전부 대실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스폰서가 전부 소실적하기 바빴어요. 일단 그런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냐? 아까 그 수당 2번 받고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저 스폰서가 저한테 좌측에 지금 이미 한 40명이 있어. 그러니까 와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좌측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측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마구 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매번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실적이 되니까 제 상위 스폰서들이 전부 소실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막 여기 대실적을 하다 보니까 위에 스폰서들이 전부 소실적을 하게 되니까 제 좌측에 있던 스폰서의 인맥들 어떻게 될까요?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리가 돼요. 안 되더라고요. 내 인맥이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스폰서들은 소실적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맥들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서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나는 한쪽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저쪽에 반대쪽에 스폰서 인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이 밑에 있는 여기 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박정학 국장인데 저랑 같이 스텝을 했던 분이죠. 이 박정학 국장 밑에 임, 배 이 부분들이 세 분이 저보다 판매사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내 인맥이었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판매사를 저보다 먼저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저는 일을 하면서 잘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센터를 처음에 출근을 했는데 저는 평생 직장 생활도 또 그다음에 피자집도 남들하고 무조건 경쟁하는 거였죠. 남들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승진 못하고 가게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쟁, 그들을 이겨야 되고 그런 사회에 있다가 애터미를 왔는데 제가 어느 날 회원을 하나 딱 가입시키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죠? 스폰서. 스폰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그 파트너가 아니면 제 소비자가 물건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빠. 피자집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스폰서들이 다 가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센터를 가면 거기가 천국 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매일 아침 저는 낮에는 피자집하고 애터미하고 밤에는 피자집을 밤 12시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업으로 하다가 아침 9시가 되면 센터를 출근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저한테는 천국이었어요. 천국. 야 저기만 가면 내가 꿈에 그리던 것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있죠? 여러분 천국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천국 가면 거기 가면 숨은 장이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천사가 있죠. 천사. 천국에 가면 천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센터를 딱 가면 거기 스폰서님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천사처럼 보였어요. 천사. 우리 천사님, 우리 스폰서님, 나하고 평생 같이 갈 우리 천사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1개월, 2개월, 3개월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뭘 가졌어요? 양쪽에? 날개. 하얀 은빛 날개를 가졌습니다. 하얀 은빛 날개. 막 찬란히 빛납니다. 근데 그 하얀 은빛 날개 밑에 이런 작은 진흙 덩이가 붙어 있는 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네. 여러분 스폰서의 이 작은 진흙 덩이를 자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하시나요? 저는 그게 보였는데요. 그거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상위 스폰서, 아까 제가 개보도에 보여드렸죠? 저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가 어느 날 오더니 아이고 이 세상도 그거 봤네. 벌써 이거 저 밑에까지 다 소문이 나와서 다 알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번 만나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제 밑에 그 당시 센터를 출근하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막내죠.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원탁에. 제가 제일 꼬랩입니다. 제일 신입이죠. 그래서 그 진액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사람들한테 딱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상위 리더가.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위 스폰서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천사, 우리 스폰서님,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걸 고쳐서 이 작은 진흙덩이를 툭툭 털어내가지고 우리 영원히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의미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듣기 싫으세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네. 그거보다 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더 부드럽게. 그래서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스폰서는 저한테 김영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해. 이런 자리는 자주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있으면 더 조직이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요. 막상 그 얘기를 들은 스폰서는요. 얼굴이 울그락 해지더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다음날 그분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꽃다발도 선물하고 밥 사드리고 뭐 막 이랬는데요. 도대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빗대서 얘기합니다. 제가 작은 진흙덩이를 얘기했다가 제가 진흙덩 그 개굴창에 푹 빠져가지고 2년 동안 헤매서 못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왕따가 됐습니다. 왕따. 저는 그 뒤로 모든 다른 분들이 그 스폰서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센터에서 저를 아는 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센터를 출근하면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스폰서는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기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원데이장을 제가 심지어는 사람을 하나 초대를 해서 갑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오늘 신규 하나 초대했는데요. 좌석 없어요? 네,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상위에 있는 다른 리더가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서 앉혀줬습니다. 석세스장을 갑니다. 석세스장을 가면 밤에 우리가 석세스 끝나고 야간에 이제 우리 숙소에 들어가서 팀 미팅을 하잖아요. 한 10명, 12명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저만 저쪽 구석에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무조건 다 갔습니다. 그게 제가 첫 석세스 때 결론이었던 세미나를 안 빠지면 성공한다고 회장님이 얘기했고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해서 그 멸시를 받으면서 2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결국 2년 뒤에 도저히 거기서 못해서 센터 분리 독립을 하면서 우리 김정우 국장님 많이 왔던 성정동 천안 아름드리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선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제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면 돼요. 근데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아예 하지를 말거나 하는 듯 하다가 걷어들이거나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트워크를 몰랐어요. 아예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특히나 리더분들이시잖아요. 파트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저는 철저히 제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한테 아예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80%만 해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0%는 감춰둬라. 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친구하고 나하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친구가 계속 나를 쉽게 말하면 씹는 거죠. 나를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야, 정우야,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얘기는 정직한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직한 얘기죠. 뭐, 다 어디 가셨어요? 네.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 저 대충 하고 그냥 끝낼까? 아니요. 시끄러워가지고 음성으로 하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음소거했어요. 뭐 조용하신 분들은, 주변이 조용하신 분들은 켜고 대답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네,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 안 해주면 강의를 잘 못해요. 너무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그 얘기는 네트워크에서는 하지 끝까지 마야 안 해야 돼요. 된다. 끝까지 안 해야 됩니다. 예, 그걸 했다가 여러분 조직을 여러분이 망치는 겁니다. 저는 후속 관리를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너무 네트워크를 몰라가지고요. 애터미를 보니까 애터미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무조건 제품 진짜 좋잖아요. 가격 진짜 싸잖아요. 저는 다 알죠. 물론 6개월 8개월을 거부했었지만 알고 나서 보니까 진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 번만 주면 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부업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방문해라. 부업자한테는 무조건 방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하에 있는 부업자들한테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을 하셔서 방문하거나, 지금 연락을 하거나 줌 미팅을 하거나 화상 통화를 하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사람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2, 3주에 한 번 무조건 방문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세미나 초청도 한 번만 했습니다. 왜? 딱 들으면 이거 진리잖아. 이거 못 알아들어? 딱 들으면 그 다음에 관심 있어가지고 뭐 물건도 저 막 주문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 무조건 세미나 초청 3번 하라고. 이제는 줌이니까 사실은 이 줌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초대가 더 쉬워요. 왜? 그 사람이 안 오는데 내가 가면 돼요. 가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 우리 리더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하는 세미나 했어요.
그분을 이리로 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가는 세미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뭐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여기만 앉아 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줌으로만 하려고 그런다.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가 이렇게 다 끊겼잖아요. 끊겨버렸습니다. 끊겨서 나 혼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실적 쪽에 거기는 박창학 국장은 제 인맥이거든요. 근데 저하고 그분은 같이 다니니까 이 호일러 법칙이 적용이 돼서 잘 거기는 커갑니다. 근데 이쪽 제 소실적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키우려고 그러니까 스폰서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항상 알려줄 얘기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내 조직을 계속 복제하면서 내려가는 비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서둘렀어요.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냥 무조건 알려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실패를 당했죠. 제가 정말 제 친한 그 50년 된 친구들한테 애터미 얘기 다 했습니다. 한 명씩 모아놓고 2시간씩 제가 사업 설명 다 했죠. 왜? 어차피 스폰서 도움 못 받으니까 제가 자료 다 만들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사업 설명을 커피숍에서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모두 다 커피값만 내고, 영진아, 잘 가. 그리고 그냥 회원가입도 안 하고 물건 안 사준 그놈들이 지금까지도 안 사줍니다. 지금까지도. 저 그때 너무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집에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명당 하나씩이요. 제가 탄원서를 썼습니다. 야, 네가 진짜 내 친구냐? 50년 됐는데 평생을 내가 니들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꿔달라고 한 적 있냐? 근데 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슈퍼를 차렸다면 네가 나한테 칫솔이라도 하나 안 사줬겠냐? 근데 니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다단계가 만약에 나쁘다면 야, 네가 나를 말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말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도 안 할 거면 그냥 무료인데 회원가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 그 다음에 내가 칫솔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하나도 안 사주는 너희들은 과연 내 친구냐? 막 이러면서 제가 결론을 그때 내린 게요. 야, 이들은 내 친구가 아니구나. 그냥 아는 사람이구나.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렸다는 거. 얼마나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이제 알려줄 얘기가 뭐냐. 저처럼 대부분의 우리 파트너들은 오기만 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무조건 당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ABC 명단 쓰고 무조건 A, B는 가지 말고 C만 가라. 이 C는 그 사람하고 나 안 친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나 하기 싫어. 그런 사람한테만 가서 거절받는 연습만 무조건 먼저 시켜라.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이 단순 노출을 제가 썼는데 단순 노출을 통해서 제가 사업자를 만든 경험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 밑에 소실적에 이제 드디어 강전원 국장이라고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이 뭐죠? 살 빼는 거 그런 거 할 때도 막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 강전원 국장이 제 소실적의 첫 번째 1번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한 2년 반 이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전에 한 5, 6년 정도 캐나다를 워킹홀리데이로 가가지고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와서 3년 정도를 이 지하 세계에 살았어요. 많이 좀 이상한데 이게 주먹 세계가 아니라 반지하에 있는 이 호프집에서 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10년을 주변 인맥들과 이렇게 다 떨어져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어디를 나갔냐? 천안에서 온양에 신시가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를 신시가지 개척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 10월 중순 정도 됐어요. 찬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제가 이제 피자집을 12시 반에 끝나면 그때 한 1시쯤이면 저희 집 앞에 제 파트너가 이제 와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냐? 마오병 준비하고요. 커피하고요. 종이컵하고요. 이걸 다 들고 갑니다. 통째로. 그리고 가가지고 그 길거리를 이제 다니는데 길거리를 어느 날 딱 가가지고
자, 이제 어느 술집 있어요. 아니면 노래방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갈비집도 있고. 밖에서 쳐다보는 거야. 야, 몇 명이냐? 그러면, 2명 있어요. 스폰서님. 아, 그래? 야, 빨리 타. 그럼 거기서 마호병에다가 커피를 2잔 탑니다. 그때가 시간이 1시, 새벽 1시, 1시 반입니다. 이거를, 야, 문 열어. 그럼 문 딱 열자마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드세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커피가 2잔 있고 그냥 우리는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돌아가면서 거기를 뺑 가게를 돕니다. 이틀 있다 거길 또 갑니다. 또 이틀이나 3일 있다 또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남자들이 둘이 오더니 새벽 1시, 2시 되면 커피를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처를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치고 빠지기 작전이라고요. 갔다가 놓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기 전에 저는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했더니 5번째 정도, 4, 5번째 가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아,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네.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어느 날 한순간 관심을 가지게 돼. 안심이 되니까. 우리가 뭐 비타민 주고 뭐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한 분을 사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는 단순 노출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면 정말 이게 일이 되는구나.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순 노출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파트너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까지는 잘 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 제가 잘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태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PV가 어떻고 좌우 라인 뭐 대시적 소시적 뭐 어떻게 따지고 뭐 막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저는 이거였어요. 정말 주도적으로 제가 세미나 참석하고 제품 애용하고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했거든요. 내가 나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2년 기도한 덕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애터미는 분명히 맞는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항상 고민했죠. 그렇지만 애터미는 정답이야. 그래서 절대 나는 세미나 안 빠질 거야. 그게 성공의 방법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했고요. 제품 애용만이 이렇다고 스폰서 말들 듣고 그렇게 했고요. 대가집을 저는 낮에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애터미를 해야 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강의를 막 듣고 나더니 제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1만 시간을 빨리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대출받았냐 하면 하루에 낮에 피자가 배달갈 게 보통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개당 한 3,000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3년이면 3천만 원이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천만 원을 제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린 걸 가지고 제가 바깥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주고 이걸로 퀵 서비스 보내. 나를 낮에는 찾지 마. 저 나름대로 대가집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애터미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있는 집도 사실은 다 팔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참아 못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정도의 제가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타적인 이기주의를 실천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 첫 파트너가 박청학 국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애터미에 가입시키려고 가입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분이 머리가 좀 없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그분한테 애터미 샴푸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왜? 도움 되는 걸. 난 애터미를 아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이게 도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선물을 줬습니다. 줬더니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 내가 많이 본 거래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건데?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미리 줬던 거래요. 지금도 집에 있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걸 왜 안 썼어? 아이 몰라요. 그냥 우리 누나들이요 6명이 되는데 3명은 아메이 하고요 3명은 애터미를 하는데요. 이 누나들이 명절 때 되면 다 모이잖아요. 서로 아메이파, 애터미파가 싸우는 거야. 애터미가 좋다, 아메이가 좋다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 그러면 애터미 형 가입했어? 그랬더니 가입을 안 했대요.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그 누나들 틈에 끼어서 어디들 가입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 데도 가입 안 했대요. 그리고 다단계 하는 게 싫어서 그 누나가 자기한테 그 샴푸 쓰라고 이걸 선물 줬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써봐라, 제발 써봐라. 그리고 이제 저도 선물을 또 줬어요.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박창학 국장이 예를 들어서 샴푸가 좋다. 그러면 만약에 어디에 가입을 할까요? 애터미에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한테 가입할까요? 누나. 누나한테 가입을 하죠. 누나한테. 누나가 3분이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럼 그분은 저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마음으로 계속 그분한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애터미 정말 이거 진짜야. 왜 그거 있잖아 다단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제품 진짜 좋아. 싼데 머리 써봐. 제발 써봐를 계속 얘기했어요. 내 회원도 안 될 사람인데. 진짜 좋으니까. 네, 진짜 좋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한 그 말을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오더니 사장님, 네, 저요 애터미 회원 가입하려고 해서. 아니 누나한테 해야지.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단적으로 누나들이요 다 개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겉으로만 애터미 한다 그러지 뭐 개털이래. 그러더니 그 지금 누나들이 지금 다 어디 와 있을까요? 여기 와 있어. 다 제 밑으로. 밑에 박창학 국장 밑에 다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애터미의 사업은 내가 말을 만약에 그 박창학 국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거기에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인드로 계속 애터미 사업을 하면 저절로 저는 사업이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그런 정신을 알려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대실적 후원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대실적을 후원하라.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장작불 불 지피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작을 불을 지펴야 돼요. 장작을 불을 지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이가 처음에 있어요. 종이가. 그냥 여기다가 불 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 장작이 그 우리가 얘기한 소비자들 아니면 나의 파트너가 될 사람, 그 사람이 꿈 비전의 그 소재가 이 장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불을 태우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예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요. 저 꿈 비전이 있는 저 장작더미에다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는 뭘까요? 바로 제품입니다. 제품. 그 다음에 이 성냥불이 뭐예요?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제품 넣고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람 부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바람을 불어주는 후원 활동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하나 빠지면 아예 그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대실적 후원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로부터 좌측과 우측을 이 장작더미에 활활 불을 태우면 바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장작 더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 명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죠. 여기에 지금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 나랑 같이 꿈을 꿀 사람을 지금 찾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예, 제품 써보고 뭐 좋아서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PB가 많이 올라오는데 다른 한쪽에 소실적에 PB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쪽을 신경 쓰게 됩니다. 조금씩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소실적에 있는 거를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나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실적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쪼르르륵 소실적으로 달려가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실적 가가지고 막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여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좌우가 이제 맞아가지고 수당이 들어오네. 그랬더니 그 대실적에 있는 파트는 내가 가서 깨워놨던 그 파트너가 이제는 스폰서가 잘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면 나를 버렸나? 이래가지고 다시 여기가 짜그러들어요. 짜그러들어. 점점 그쪽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 소실적 내가 막 신경 쓰다가 보니까 저쪽이 찌그러드니까 또 어떻게 해요? 거기 또 쪼르륵 쫓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신경 안 쓴다고 또 여기서 시들시들해져서 여기가 쪼그라듭니다.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 한쪽을 불을 활활 태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산하에 있는 정말 오래된 우리 파트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필연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을, 자, 대실적, 소실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실적을 무조건 활활 타게 해라. 무조건. 그리고 나서 여기가 스스로 내가 빠져도 활활 타는 게 그 불빛이 죽어들지 않을 정도까지 태우고, 그리고 소실적을 태워야 진정한 내 오토 판매가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멀리하고 대실적이 활활 타게 하라. 바로 이 얘기인데, 저는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쪽이 저는 판매사를 못 갔어요. 근데 여기 박, 임, 배가 판매사를 다 갔습니다. 제가 그 밑에 네 번째 판매사가 나올 때 제가 판매사 갔습니다. 그때 무려 PV가 어떻게 됐냐? 한쪽이 500만 PV. 대실적이. 한 달에. 소실적이 30만, 60만 올라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대실적을, 왜 이 대실적 식구들이 구조적으로 저 위에 스폰서들하고 제가 차단이 됐잖아요.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밖에 스폰서가 없으니까 계속 제가 대실적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이제 소실적 가서 일하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내 좌우 라인 파트너들을 만드는 일 아닐까, 나의 조직을 만드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천하는 오토 판매사 교육 우리 많이 다니고 뭐 성김 활동 많이 하고 그때 맨날 많이 얘기했던 7만 원 함정에 빠지지 마라가 진짜 네트워크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대실적 정말 활발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 섬김의 실천을 제가 하고 보니까 제가 이랬어요. 또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 저는 파트너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계보도를 거꾸로 그려라.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또. 자, 나로부터 계보도를 그리는데 거꾸로 그리는 겁니다. 자, 위로 파트너들을 만들어 갑니다. 위로. 자, 좌측으로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파트너들을 이렇게 계속 키우는데 제가 혼자 키우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스폰서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후원을 받고 그러면서 키워가게 됩니다. 스폰서들은요, 어디서 정보를 받아요? 애터미로부터, 애터미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세히 보세요. 뭐 같아요? 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 저는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인절미 나무라고. 자, 그래서 이 나무는요, 우리 파트너들이 인절미를 드셔요. 그게 바로 7만 원씩 수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 밑에다가 이
그 인절미를 먹으면 뭐 떨어지죠? 콩고물, 콩가루. 콩고물이 막 떨어져요. 저는 여러분은 떡이 좋아요? 고물이 좋아요? 저는 고물. 고물이 너무 좋아요. 콩을 저는 고물이 너무 좋아요. 콩고물.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저는 진짜 고물이 좋아요. 이거를 쟁반을 받쳐놓고 받습니다. 와우. 그게 나의 수당입니다. 자, 나의 수당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파트너, 고객, 파트너. 고객, 파트너인가요? 파트너님인가요? 파트너님. 파트너 사장님. 저는 파트너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트너님. 네. 나의 수당을 주는 파트너님들한테 여러분이 혹시 갑질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대장입니까? 대장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대장 아닙니다. 여러분, 네트워크는요, 세상의 일과 너무 틀립니다. 세상의 일과 너무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일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남들한테 나눠주면서 부하들을 끌고 가는 형태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보면.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고 그걸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 저는 단언코 얘기하건대, 세상 모든 사람은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기주의 아닌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분 한 분 정도는 이기주의 아닌데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 부처님. 아니, 그 멀리 말고 나 가까이. 엄마. 엄마. 네네. 제가 아버지. 원하는 답이에요. 네, 네.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 아버지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 나면서 네. 진짜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사람들이 맞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네, 엄마. 엄마는 이기주의적인 엄마.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을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반이 한 60명, 62명씩 됐어요. 그러면 겨울에 큰 난로, 석탄 떼는 난로 이렇게 갈탄처럼 그런 그 난로를 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면 벤또라는 거죠. 벤또를 이렇게 싸갑니다. 노란 거. 네. 벤또를 싸가지고 그걸 맨 밑에 있는 놈은 다 타버리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게 싫어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뭘 줬냐 하면 예전에 여러분 온도시락.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버님 퇴근하고 오시면 따뜻한 밥 드리려고 이 스댄 밥이 있어요. 스댄 네. 밥, 동그란 밥 공기가 있는데 이걸 뚜껑 네. 덮어서 그걸 넣는 이 스티로폴 보온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온도시락. 맞아요. 도시락이라기보다 집에 그 이만한 큼지막한 그 스티로폴로 된 그게 있어요. 거기 딱 밥 한 공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랫목에서 이불로 덮어놓거나 이불을 펼쳐서 이불 속에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오시면 바로 그냥 그걸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절 보고 그거를 맨날 보자기에 싸서 그것도 노란 보자기 빨간 보자기에 싸서 학교에 이거를 들고 가라고 절 줬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머니 왜 이런 걸 날 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성윤 박사님이 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처음에 이걸 들고 가면 아마 쳐다볼 거야. 근데 그러고 말 거야. 걔들 너한테 관심 없어. 여러분 이성윤 박사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화장 열심히 하고 이쁘게 하고 가면 여러분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쳐다보면서 오늘 화장빨이 너무 잘 받았어요. 여러분만 쳐다보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지나가고 말아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그걸 알고 저는 꿋꿋이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실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에 고뇌가 생겼어요. 내가 이 은혜를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갚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짐이 많아. 나 외아들로 어머니한테 이 사랑을 다 받는데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도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본인이 좋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해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죠. 그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내가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네. 결국은 엄마가 나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한 건 본인이 좋은 일 한 거예요, 싫은 일 한 거예요? 좋은 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나한테 한 거라.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슈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도 자기들은 봉사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 한 거지. 자기가 봉사하는 게 슬프면 그걸 했겠어?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한테 좀 덜 미안해도 되겠다. 그때 내린 결론이 어머니도 이기주의자다. 여러분, 그분이 또 맞네. 제가 궤변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음. 이기주의자다. 아, 자, 그래서 이 계보들을, 지금 거꾸로 그린 계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기주의를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애터미에 딱 들어오니까 뭐냐? 내 밑에 다른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하느냐? 내 거를 챙기면 저들이 떠나는 거를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팀장을 가고 국장을 가고 본부장을 가게 되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하면 내 이익을 챙기는 걸 덜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과 여러분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뭐 팀장님들도 많으신데 그 신규가 더 이기적일까요? 팀장님, 국장님이 이기적일까요? 팀장님, 국장님. 아닌가? 신규시요? 무조건 아, 신규들은요. 신규인가요? 아, 무조건 네. 신규들은 아직도 신규. 세상에서 있었던 아, 그렇구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그대로 이 국장님. 상태에서 애터미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아니구나.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손해보는 일이 조금씩 네. 익숙해져 가면서 여러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여러분이 점점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손해보고 배려하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성공자의 예. 모습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성공자와 실패자는 두 양분을 나누자면 성공자는 무조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이 돼 있습니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성공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기적인 파트너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광분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정답입니다. 빙고입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리더로서 갖춰야 할 것입니다. 리더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리더는 무조건 배려해야 됩니다. 리더는 무조건 그들 밑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섬김의 정신. 그리고 이 파트너님들이 주신 정말 그들한테 받은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빚진 사람이 어떻게 파트너 위에 머리 꼭대기 가서 내리 휘둘릅니까? 나는 채무자입니다. 그들을 성공시킬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밑에 대실적이 저를 보고 저 소실적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쪽에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맨 우측에 맨 밑에 배라는 지금은 팀장님인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1개월 만에 그 영어 강사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거마대학생을 했었는데 거기는 팔리지도 않을 제품, 나쁜 제품을 막 억지로 파는 그런 거마대학생 그거 다단계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걸 무조건 해결하면 무조건 되겠네요. 이거 빨리 되겠네요. 그리고선 바로 전업을 들어와 가지고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이 사람. 3개월 만에 판매사도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필리핀으로 물건을 한꺼번에 보내려고 물건 구입하면서 판매사도 간 거지만 어떻든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뭐라 했느냐?
자기 원래 아는 지인들이 전부 청주에 있다고 천안에서 청주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7만 원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좌측이 다 무너져가지고 없어서 저도 한 달에 7만 원 받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에요. 한쪽 대실적만 크고. 그런데 이 배 팀장이라는 사람이 배 사장이 계속 청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저 차비를 어떻게 되지? 나는 도와줄 수도 없는데 한 달에 나 7만 원 벌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너무 마음이 막 쓰린 거예요.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민한 게 뭐냐. 뭐 현재 내가 애텀에서 돈을 수당을 많이 못 버니까 저는 그때 제가 밤 12시 반에 가게가 끝나면요. 우리 여기 박청학 국장이랑 그 배 바로 위에 있는 이분이 그 우유 대리점 관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밤에 내가 우유 배달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우유 배달을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배사장 기름값 대주려고. 어머. 네. 아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신규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전업하고 때려서 나왔는데 매일 청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나는 도와줄 수도 없고. 뭐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거라도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구나. 제가 낮에 가게 다니면서 배달하라고 3천만 원 줬지만 가게는 그 배달비 많이 주고 나면 제가 빠졌으니까 이익금 많이 남지도 않는데 거기서 빼다가 내가 생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유 배달을 새벽 3시 반, 4시 반까지 해서 그 받은 돈으로 배 팀장을 기름값을 대줬습니다. 근데 그 대줄 때 제가 1년 2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줄 때 제가 그냥 안 줬어요. 안 주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주고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 2개월을 제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생활고에 지치다 보니까 약 한 8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진짜 태평양 심해 속으로 잠수함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희들 만나주지도 않고 이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3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다니면서 정말 꺼내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죠. 네. 코드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그분이 3년 뒤에 나와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김영진 국장님이 야, 이걸 그때 나한테 줬던 그 기름값이 그거였어요? 이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히 저의 정말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내 가족이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는 거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한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를 도와주면 거기에 감동 먹습니다. 거기에 감동 먹습니다. 저는 또 하나 그 감동 얘기를 할게요. 제 위에 스폰서가 있습니다. 제 위에 스폰서가 저를 컨택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스폰서들 이런 상황 때문에 저를 쉽게 이렇게 후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폰서님이 제 마음을 얻었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배달을 갔다 오면 저희 가게에 까만 비닐봉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 고구마 3개가 들어있어요. 구운 고구마 3개. 아마 3개는 잘 안 팔아. 한 7, 8개 사가지고 드시다가 3개 남은 거 갖다 주신 것 같아요. 또 한참 있다가 감자 5개가 들어있는 비닐봉다리가 또 있어요. 어느 날 가래떡 몇 가닥 있는 게 또 와 있어요. 그걸로 저한테 마음 표시라는 거예요. 센터에서는 저는 가지만 제 옆에를 잘 못 오는 거예요. 저 위에 스폰서를 눈치 보느라고. 그 마음 표시를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 뭐 큰 물질이 아니라 그때 저는 제 스폰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들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프로젝트를 가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 했습니다. 예스. 스폰서님 예스. 예. 그게 저라는 김영진을 그분은 고구마 3개,
감자 5개로 저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파트너 얻고 싶지 않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자 3개, 섬기겠습니다. 고구마 3개, 감자 네. 5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꼭 먹다가 남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 섬기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측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측에 강전원 국장 그 밑에 저 김명숙 센터장님인데 광주에 있는 센터장님입니다. 저의 한 25년 된 인맥입니다. 저분을 어느 날 제가 후원을 해야 되겠네.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피자집을 저는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기 광주를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가야 되고 밤 늦게 와야 돼요. 그럼 밤 늦게 와야 되니까 밤에 배달할 수 없으니까 가게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영업을 못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아직 여기가 커지지 않았으니까 한 달에 7만 원, 14만 원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거기를 가면 경비하고 갔다 와서 또 거기 뭐 그 식사를 하고 이러면 10만 원, 15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매주 갔습니다. 자, 가게 문 닫고 그러면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경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 갔다 오면 한 30만 원씩 깨졌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을 갑니다.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를 매번 갑니다. 우리 강전원 국장을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2년,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거기 그 파트너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스폰서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센터 분위기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래서 밤에 7시에 모였습니다. 불만을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무려 그거를요 4시간 반 동안을 저는 서서 저 혼자 서 있고 남들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불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 토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금지를 했던 게 있어요. 세게. 뭐냐, 내 아는 사람 챙기는 수당 넣어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도 잘 알죠. 여러분 파트너들 들어와가지고 내 딸한테 수당 넣어주려고 그러고 언니한테 수당 넣어주려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세게 했더니 그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수당 넣어주려고 다른 사업도 안 하는데 좌우를 막 자기가 펼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걸 세게 얘기했다고 자기들이 이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딸을 사업시킬 건데 우리 언니를 사업시킬 건데 왜 스폰서님은 그러니까 너무 애기들이니까 모르니까 네트워크를 모르니까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쪽 형제 라인에서 판매사를 도전한다 그러는데 이쪽 옆에 있는 형제 라인에서 PV를 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쪽 갈 때 우리가 도와줄게. 그거를 재심합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정국 국장님도 저랑 비슷하니까.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도와주는데 똑같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딘가 불만이 생기게 되면 안 됩니다. 옆에서 그걸 도와주다니요. 자기 파트너 내조직이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불만을 막 4시간 반을 제가 그래요. 마음이 힘드셨겠네. 제가 한 번도 반론을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들이 왜 이러지? 왜 이런 정상적인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그러면서 4시간 반 동안 제가 분명히 사죄를 해야 되는데 사죄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4시간 반 만에 계속 듣다가 이거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광주를 한 주일에 한 번만 갔던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한 번 가면 그들은 스폰서님이 오는 딱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규들을 초대해 와요. 그러면 저는 가서 리크루팅만 하다가 보면 밤에 늦어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사업자님들,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네트워크 사업은 이런 거예요. 사업자 마인드라든가 그런 걸 가리킬 시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오니까 이들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들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된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나는 가게까지 문 닫고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갔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틀은 내가 문을 못 닫아. 잘못하면 집이 문을 닫아. 그래서 하루밖에 문을 못 닫는데
그렇게 했던 게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봤더니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를 못해가지고 이 부족한 스폰서를 용서하십시오. 그 소리를 하는 순간요. 거기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요. 파트너님, 사장님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그들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맞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혹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강요하고 그걸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파트너들한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게 얘기하고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걸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잘못된 원인을 저한테서 찾았어요. 여러분 산하에서 조직에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 탓보다 스폰서 탓보다 내 탓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거기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네트워크가 리더가 아직 못된 그 부분 그때 그리고 나가지고요. 끝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제가 나와서 서울을 온다고 이제 혼자 차를 몰고 이제 올라오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요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한테 한 사람당 30분씩 카톡을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이 부족한 스폰서 막 이러면서 눈물로 그걸 30분씩 썼습니다. 4명한테. 2시간을 썼습니다. 끝나고 제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2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갔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스폰서님. 네, 그 뒤로 편안해졌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순간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성김의 리더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줘서 1시간, 8시 반이 됐는데 어떻게 빨리 가겠습니다. 네. 더 해주세요. 긍정적, 네? 더 해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자, 네, 저는 배울 게 긍정적인 많아요. 마인드에서 여러분한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산하에도 계속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같은 상황. 스폰서가 2년 동안 저를 아는 척 안 해요. 2년 동안 저를, 그쵸. 2년 동안 센터를 매일 출근했는데 왕따야. 여러분 출근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소실적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만 하니까 호일러 법칙이 안 돼서 계속 만들어도 깨지고 만들어도 깨지고 그걸 반복합니다. 6명의 파트너가 만들어졌다 깨졌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도 저는요. 아니야. 애터미가 정답인데 지금 내가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그 너무 두려워서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거울, 헬멧, 번지점프를 썼는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힘들다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최대한 여러분한테 암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파트너들이 따라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거울을 보면요. 무조건 아자아자 화이팅 했습니다. 거울만 보면 어디를 가도 거울이 있어. 식당에 가도 우리가 이빨 쑤시려고 이렇게 왜 거울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저는 이랬습니다. 집에서 당연히 거울 보고 했습니다.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 있잖아요. 딱 가면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잘생겨 조명빨 제일 잘 보이는 곳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거기 가본 경험 있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딱 보고 오 김영진 괜찮네. 잘생겼네.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럼 화이팅. 그걸요 매일 화이팅을 했습니다. 매일. 저는 또 배달을 했잖아요. 2년 동안 해도 7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저 화이바를 쓰고 배달을 하는 사이에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를 하루에 뭐 100번이 뭐예요?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가면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뭐가 그러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뭐 따라오나요? 까짓거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자동차 차 안에서.
그렇죠. 자동차 안에서. 아, 우리 유옥경 사장님 짱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태도도 짱이고. 네. 무조건 이거를요, 시간만 나면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외쳤다고 잘 됐나요? 안 됐어요. 계속 2년이 돼도, 7만 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기 충주호댐 있는데, 청풍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 번지점프대가 67m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여기를요, 앞에 거길 딱 갔는데, 한 번도 제가 저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왜 나는 애터미가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저걸 딱 보고 내가 저기 가서 뛰면 나 성공할 것 같아.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54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쫙 섰어요. 서가지고 이게 거기 끝에 가면요. 발꼬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발꼬락으로 살살 움직여서 조금씩 갑니다. 그러면 그 턱에 한 5mm 정도 나가면 5mm가 아니라 5cm 정도 나가면 갑자기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집니다. 거기에 벌써 우리 엄지발가락이 허공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근데 뛰래요. 그때 제가 옆에 있는 대학생들 한 3명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20대죠. 그 친구들한테 잠깐만 나 할 얘기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앞에 허공에 대고 김영진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선 제가 푸악 뛰었습니다. 사람도 괜찮아. 네, 제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제가. 저는 그때요, 뛸 때,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저거.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저렇게 잘 뛴 거는요, 거기 저 조교가 저를 보고 안경 떨어진다고 안경을 벗으래요. 그 안경을 제가 벗어서 잘 감췄습니다. 그리고 뛰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눈이 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 뛰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게 뭘까요? 왜 저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열망. 저는 정말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산하의 조직을 많이 만들고 싶으시면요. 아까 얘기한 제가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섬김, 뭐 배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뜨겁게 불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적지근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저 사람 성공하겠네. 혹시 근처 가면 뭐 떡고물에도 안 떨어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적지근하면 절대로 여러분 산하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뜨거운 열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다 지우라고 합니다. 다 지우고요. 마지막 한 개. 이 한 개를 지우면 안 되는 한 개를 꼭 마음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애터미 해야 된다라고 다른 거로는 그걸 이루지 못하기. 저는 제 집사람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을 그런 현업에서 끌어내는 방법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저한테 이 2가지 믿음이 있어서 애터미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2년 동안 기도해서 저는 애터미를 얻었다고 간증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이 CEO에 대한 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2가지 때문에 무조건 애터미는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끝까지 내가 버틴다. 끝까지 간다. 그 그립, 열정과 끈기를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다고 제가 잘 됐냐?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힘드십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애터미를 줬다가 성공도 못할 거 이런 걸 줬다 뺏었다 지금 뺏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제가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저거를 안 했네. 소리를. 잠깐만요. 소리 나왔는데. 소리 나왔어요? 네. 네. 요 네.
저는 하나님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 푸념 아닌 푸념을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눈물로 정말 하나님한테 어린아이 마음으로 푸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진아, 사랑하는 영진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다, 영진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러고 제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한 유일한 동기,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살던 집이 저희 집이 아니었고 이모님 집이었습니다. 한 푼도 돈도 안 내고 그냥 거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제가 버는 돈이 전부 집의 생활비였었습니다. 제가 하나도 저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신혼방을 살아? 저는 입이 딱 막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신혼집은 따로 집을 만든 게 아니라 제 2평 아니면 2.5평 정도 되는 제 공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말명이 막혔죠. 결혼을 안 할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밤 새벽 1시에 우리 집사람을 불러내서 공원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 김영진이야.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믿어. 나 알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생 지키지 못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얘기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라도 지키리라. 이제는 도구가 생겼으니 그것을 하리라. 나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우리는 저 정상까지 갈 겁니다.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보다 여럿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죠. 잘 아시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현재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됩니다.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어느 날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습니다. 받는데 받자마자 우리가 흔히 이 드라마나 막 이런 데서 보면요. 야, 뭐예요? XXX. 네, 전화를 받자마자 야,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어떤 파트너는 그 밑에 파트너한테 뺨싸대기도 석세스장 그 로비에서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기다리십시오.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계속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왜? 그들이 아직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변하면 그 뺨싸대기를 때렸던 그 파트너 지금 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파트너로 변해 있습니다. 네. 안한무인이었던 성격 다 없어졌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성공하시자고요. 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세력, 대기업, 자본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혀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그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부족한 강의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제가 빠져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줌으로다가 이게 이 열정이 전달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줌 강의로도 우리 국장님의 이 열정이 막 가슴 깊이 막 팍팍팍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열정을 다해서 본인의 보통 보면 좋은 점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안 좋은 점까지도 막 이렇게 드러내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영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해주세요. 강의를 멋있게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보답을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 뭐 리더방이니까는 뭐 지정하진 않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나 이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 김영진 국장님께 꼭 한번 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 계시면은 뭐 손을 들든 뭐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누가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눈치 보지 말고. 지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 너무 겸손하셔. 너무 겸손하면 안 되는데 너무 겸손하셔. 우리 유옥경 사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감, 강의 들으신 소감. 소감. 네.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끝까지 불태워가지고 오늘요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시간만 많이 지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큰 쪽에 더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 하고, 모든 잘못된 원인은 내한테서 찾아야 된다는 거 하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좀 해야 되는 거 하고, 더 중요한 건 인생 시나리오 쓸 때 막 꿈이 많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지워서 끝까지 남아야 되는 한 가지 때문에 놓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어쨌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겠습니다. 덕분에 더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횡설수설했지만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유, 아주 제대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금주 사장님 듣고 계시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금주 사장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는 이게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 이영순 사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영순 사장님. 네. 네, 저는 국장님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세월도 많이 흐르고 그러시면서 보니까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가슴이 좀 많이 뭉클하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많이 리더가 돼갖고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영길 사장님,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애터미를 이런 줌 미팅에서 모두 그 리더분들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 내가 뭐 때문에 애터미를 하느냐, 이걸 이제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성공의 8단계 뭐 목표를 세우고 일하라. 우리 회장님도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 김영진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만 꼭 간직이 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더미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고 어느 걸 딱 집으라니까 집기는 어렵고 목표도 솔직히 뭐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세우지도 못했고 그 실력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김영진 국장님은 그냥 웃으시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저녁 저희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예, 정말 가슴으로 느끼신 바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영길 사장님은 중국 위해에서 지금 계세요. 예, 그래서 중국 사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데 정말 더 느끼시는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진영 팀장님. 역시. 네, 말씀하세요. 그 국장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천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도 팀장으로서 지금 한 5년 너무 길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뜨겁게 불을 태웠어야 되는데 너무 미적지근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너무 와 닿아서 2021년 올해는 진짜 나부터 열심히 불을 피워서 우리 파트너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최지영 화이팅!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쉬워서 꼭 하면 하고 싶다. 빨리 없어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느끼는 바는 다 개인의 이 성향이고 개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는 모두 똑같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김영진 국장님, 여기는요 이 라인이 지금 몇 개 라인이 와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연합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충 봐도 5개, 6개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5개 라인이구나. 네. 중요한 거는 5개 라인이지만 함께 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하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진 국장님 강의를 듣고 저도 정말 가슴 뭉클한 강의를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방에서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리더답게 알아서 잘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도 강의하고 나면은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파트너 스폰서님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파트너 스폰서님하고요 같이 피드백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트너 생각만 듣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의 생각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9시가 다 돼갔는데, 자, 마지막에 사운. 잠깐만요. 네. 사운을 외치고, 네. 저분, 갑자기 당황하고 있어. 네, 여기구나. 사운을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자, 사운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나 김정은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연한다. 믿음에 힘쓰며 겸손히 예수님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